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하이퍼레처 패브릭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공부를 해보고 그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려고 해요. 왜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냐면 제 주변에서 이제 하이퍼레처 패브릭에 대해서 이제 항상 같이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뭐 어떻게 뭐 이거를 사용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또 이제 개발자이신 분들도 이제 이 패브릭이 워낙 그 내용도 많고 기능도 많고 그다음에 설명도 그렇게 이쁘지가 않으니까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제가 그동안 삽질한 경험을 토대로 개념을 쉽게 이해하고 공유를 하고자 이제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이퍼레처 패브릭이 사실 근데 진짜로 어려워요. 어려워서 이게 금방 단식일 내에 잘 하는 거는 쉽지가 않고 구성 요소가 워낙 많아요. 뭐 피어, 오더러, CA, 뭐 채널에 뭐에 뭐 되게 많아가지고 쉽지가 않은데 일단은 그냥 실습을 따라 해보는 거는 그냥 이제 거기에 있는 디벨로퍼 튜토리얼이라든지 그런 거 그냥 진행을 할 수는 있는데 실제 프로젝트를 만들고 진짜 진지하게 서비스를 만들려고 한다면 이거를 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뭐 이제 TPS를 올린다. 성능을 좀 최대한 올리겠다. 좀 효율적으로 하겠다. 이러려고 하려면 이 패브릭의 아키텍처에 대해서 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이 쉽지가 않으면 그 부분이 잘 안 되면 이상한 방식으로 이제 그 체인 코드를 만들고 뭐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그 구성 요소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 좀 이제 최대한 이제 도와드리려고 이제 저도 이 영상을 공유하게 됐습니다. 일단 저희의 오늘 목표는 뭐냐면 요 그림을 이해하는 거예요. 요 그림을 이해하는 거고요. 요 그림은 이제 어디서 왔냐면 패브릭 리드닥에서 왔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거 제가 옛날에 이제 만든 자료 중 하나인데 최근에 확인해보니까 또 그림이 바뀌었더라고요. 바뀌었는데 이제 이거랑 큰 차이는 없고 옆에 있는 저기 뭐야 이 내비게이터 범례 요거에 없어가지고 더 이해하기 어려운 식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패브릭은 요거를 이해하는 게 핵심이에요. 요 그림을 이해하는 게 핵심이고요. 요 그림을 이해함으로써 이제 파생되는 게 이제 이 패브릭의 리드 슬라이셋. 그러니까 이제 패브릭에서의 이제 체인 코드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한 게 있는데 이 부분을 이해하면서 이제 패브릭의 기본 아키텍처를 다 이해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알아보는 거를 이제 저희 영상의 목표로 하겠습니다. 일단 진행을 하기 전에 처음 알려드릴 거는 이 패브릭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는 거예요. 프라이빗 블록체인인데 비트랑 이더에 비교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할게요. 비트랑 이더는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퍼블릭 블록체인이죠. 가장 많이 쓰이는 퍼블릭 블록체인인데 제가 이제 패브릭과 비교해서 이제 비트랑 이더의 가장 큰 차이점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비트랑 이더는 프로그램 하나가 모든 걸 처리한다는 거고요. 패브릭은 프로그램 하나가 아니라 그 구성 요소가 나누어져 있어서 각 역할이 분배되어 있다를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을 이제 저는 꼽을게요. 비트랑 이더에서는 이제 비트코인 코어 또는 이제 이더리움 이제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게스를 깔면 걔네를 가지고 뭐 마이닝도 할 수가 있고 지갑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걔네가 이제 블록체인도 저장하고 있고 월드 스테이트 같은 것도 가지고 있어서 이더리움의 경우에 가지고 있어서 뭐 프로그램 하나 까면 이제 걔가 모든 역할을 다 할 수가 있어요. 모든 역할을 다 할 수가 있는데 패브릭 같은 경우에는 그 구성 요소가 역할이 나누어져 있어서 오더러는 블록을 생성하는 역할만 하고요. 기본적으로. 피어는 시뮬레이팅 하는 역할 그리고 블록체인을 보관하는 역할을 해요. 물론 오더러도 블록체인을 보관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큰 그림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디테일한 거는 이제 나중에 조금씩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비트랑 이더는 모든 역할을 한 프로그램에서 할 수 있다. 그다음 패브릭은 블록 생성자, 그러니까 오더러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 처리 시뮬레이팅 피어가 나누어져 있다. 역할을 나누어서 수행한다.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제 패브릭과 비트의 아키텍처상에서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비트랑 이더는 이제 개인키 기반이에요. 개인키. 그러니까 개인키라는 거는 이제 비트랑 이더에서는 SHP EOL K1 이제 타운 커브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뭐 프라이빗 키를 만들어서 그 기반으로 이제 뭐 돈을 주고받고 하죠. 비트 이더를 주고받고 하는데, 패브릭에서는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인증서 기반으로 상호작용을 해요. 인증서 기반으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공인인증서 아시죠?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플로우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공인인증서를 그냥 나 혼자 생성하지 않잖아요. 뭐 은행에서 이제 발급받아가지고 그 은행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뭐 이제 인터넷을 사용을 한다든지 하죠.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중간 관리자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패브릭에는 중간 관리자가 있고요. 그 역할을 하는 애가 패브릭 CA라는 애가 있어요. 패브릭 이제 Certificate Authority라는 애가 있어서 그 친구가 이제 뭐 피어랑 오더러 뭐 유저들에게 인증서를 발급을 해주고, 그 인증서를 기반으로 뭐 이제 채널에서 활동을 하든가 뭐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활동을 하든가 체인 코드에서 활동을 하든가 하는 기반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꼽고 싶은 거는 패브릭에서는 하나의 키값을 한 블록에서 여러 번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한 블록에서 A가 처음에 이전 블록까지 A가 처음에 뭐 100이었다. 그 블록 안에서 자, A한테 플러스 100을 해줘. 그러면 이제 A는 뭐 200. 그 다음에 다시 A 값에다가 다시 또 플러스 100을 해서 해줘. 그러면 A는 이제 그 전에 있는 값 200을 읽어가지고 플러스 100을 해서 300으로 만들고 싶겠죠? 근데 이더리움이나 비트에서는 이게 돼요. 그러니까 A가 100, 200, 300 이렇게 차례대로 쫙쫙쫙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패브릭에서는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방식으로 A에다가 100, A가 처음에 100인데 그 다음 플러스 100해서 200 해줘. 그 다음에 또 플러스 100해서 300으로 해줘. 이런 방식을 패브릭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패브릭에서 이 아키텍처 때문에 발생하는 가장 큰 이제 비트랑 이더와의 차이점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패브릭에서는 일반적인 로직을 짜는 게 조금 달라요. 체인 코드 로직을 조금 짜는 방법이 다른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패브릭에는 이제 구성 요소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피어, 오더러, 앱, 유저예요. 그래서 피어는 기본적으로 이제 블록체인을 보관을 하고요. 블록체인 레저, 그리고 그 레저 안에는 월드 스테이트라는 게 보관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피어는 트랜잭션을 시뮬레이팅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피어는 트랜잭션을 시뮬레이팅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더러는 블록을 생성하는 역할을 해요. 오더러는 거래를 모아서, 트랜잭션을 모아서 블록을 생성만 해요. 블록을 생성만 하고 트랜잭션을, 거래를 시뮬레이팅 하지 않아요. 다시, 피어는 거래를 시뮬레이팅을 하고요. 오더러는 거래를 모아서 블럭을 찍어내기만 해요. 앱은 이제 일반 유저가 되니까, 이제 앱은 이제 뭐 인증서, 지갑에 해당하는 걸 가지고 이제 거래를 만들고, 피어랑 오더러랑 이제 상호작용하는 역할을 하겠죠. 일반적인 이제 유저의 역할을 하게 돼요. 패브릭에서 이 피어랑 오더러가 나누어져 있는 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일반적인 비트나 이더에서 스마트 컨트랙트 짜는 거랑 로직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 그림을 이제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여기에 지금 노 레저라고 써놨는데, 실제로 오더러는 레저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는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레저 없다고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게 이제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유저가 거래를 만들어요. 패브릭에서 거래를 만들게 되면 그 유저가 만든 거래를 어떻게 하냐면 피어들한테 보냅니다. 유저가 피어들한테 거래를 보내면 이 거래는 블락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블락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블락은 아까 오더러 만들어냈죠. 유저가 거래를 만들면 이 거래는 프로포절, 제한이죠. 제한이라는 형태로 만들어서 얘네들이 시뮬레이팅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거래가 괜찮네 하고 오케이를 하면 얘네 세 명이 각각 알아서 시뮬레이팅을 한 다음에 오케이를 떨어뜨려 주게 돼요. 이게 패브릭에서의 합의 방식인데,
패브릭에서는 이제 이 방식을 이제 BFT라고 불러요. 뭐 최근에 라프트도 생겼는데 어쨌든 간단히 얘기하면 투표예요. 그래서 3명 중에 2명이 오케이 하면 된다. 그래서 유저가 거래를 만들면 3명 중에 뭐 2명한테 허락을 받아요. 그럼 이 거래는 내가 이제 오더러한테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오더러한테 보낼 수 있다는 거는 내가 이제 검증을 받은 트랜잭션, 내가 허락을 받은 트랜잭션이기 때문에 나 오더러한테 보내서 내가 나 어제 블락에다 넣어줘 라고 이제 내가 허락을 받았어, 나 블락에 넣어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앱은 피어들한테 내가 만든 거래를 검사를 받습니다. 검사를 받아요. 검사를 받고 그 검사에 대해서 허락을 받은 다음에 그 검사 허락된 걸 나 A하고 B한테 허락을 받았어. 이거를 오더러한테 보냅니다. 자, 오더러는 그 거래를 쫙쫙쫙쫙 모아요. 거래들을 쫙쫙쫙쫙 모아서 그 거래에 대해서 내가 피어들한테 허락을 받았는지만 검증을 해요. 다시 피어들한테 허락을 받았는지만 검증을 하고요. 스마트 컨트랙트가 어떤 내용으로 실행되었는지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검증하지 않아요. 자, 오더러는 그렇게 거래를 쫙쫙쫙 모은 다음에 그 블락을 만들어서 피어한테 주게 됩니다. 피어는 그 블락을 받아서 자기 블록체인을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자기의 월드 스테이트를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패브릭의 가장 기본적인 트랜잭션 플로우고요. 이제 요거를 이해하면서 이제 패브릭의 특징을 이해하는 게 이제 핵심이에요. 다시 유저는 거래를 만들고요. 그 거래를 만들어서 피어들한테 허락을 받아요. 피어들한테 허락을 받는 요 과정을 이제 우리는 이제 인더스먼트 폴리시라고 하고요. 이 뭐 예를 들어서 3명 중에 2명한테 허락을 받겠다. 4명 중에 2명한테 허락을 받겠다. 뭐 3명 중에 1명한테 허락을 받겠다. 이런 정책들을 이제 인더스먼트 폴리시라고 하게 돼요. 그래서 허락을 받아서 일정 개수의 허락을 받은 것만 프로포절 패키지로 모아가지고 그걸 오더러한테 보낼 수 있게 되고요. 오더러는 그 시그니처 허락을 받은 것만 체크를 하고 거래를 따따따따 모아서 블락으로 만들어서 전파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일반적인 비트랑 이더의 단점은 비트랑 이더에서 하나의 프로그램이 하나의 노드가 거래를 모으기도 하고 블락도 만들어서 자기가 혼자 모든 걸 다 하는데 이 패브릭에서는 거래를 지금 시뮬레이팅 하는 애랑 블락을 만들어서 주는 애랑 다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패브릭에서는.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요게. 자, 레저. 자, 이제 레저에 대해서 잠깐 이해를 해볼 건데, 레저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한 블록체인이고, 일반적으로 얘기한 블록체인이고요. 레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블락과 거래가 들어가 있는 블록체인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의 월드 스테이트, 그러니까 자기 지금 현재의 모든 최신 상태들을 보관하고 있는데, 이 월드 스테이트는 피어만 보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레저는 기본적으로 피어만 들고 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활용한다요. 오더로도 레저를 들고 있긴 한데 그 레저는 그냥 배포용이에요. 배포용. 그거를 가지고 그렇게 활용하진 않아요. 합의.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패브릭에서는 이 인도스먼트 폴리시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간단한 투표 시스템이다. 뭐 3명 중에 2명이 오케이 하면 된다. 이제 예를 들어서 하는 거고요. 이걸 이제 뭐 BFT 비잔틴 폴트 톨러런트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이런 시스템을 이제 BFT라고 얘기를 해요. 뭐 채널에 대한 건 이제 넘어가고요. 이제 요 그림을 이제 간단하게 이해를 해볼게요. 요 그림 다시 돌아와서 자 A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유저가 뭐 피어들한테 뭐 이제 인터넷에 연결돼 있다 가정을 하고요.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보크 체인 코드 프로포절 그러니까 거래를 만들어서 거래를 던져요. 피어들한테. 피어는 이제 이 거래를 가지고 시뮬레이팅을 해요. 2-1과 2-2가 뜻하는 바가 그거예요.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한번 실행해보고 체인 코드를 실행해봐서 오케이인지 아닌지 떨어뜨려줍니다. 이걸 프로포절 레스폰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케이가 됐으면 이제 A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P1, P2, P3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 피어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오케이들을 모아가지고 오더러한테 이렇게 보냅니다. 오더러는 그 오케이들을 확인해 본 다음에 블락을 생성해요. 블락을 생성해서 트랜잭션을 블락에 넣고 블락을 생성해서 피어들한테 줍니다. 피어는 그 블락을 받아가지고 레저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패브릭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됩니다.
플로우 다이어그램으로 나온 이제 이 피어 오더러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앱이 되겠죠? 그림인데 똑같아요. 유저가 트랜잭션을 만들어요. 이제 트랜잭션 안에는 이제 실제로는 체인 코드 아이디, 스마트 컨트랙트의 아이디가 있어요. 일반 주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주소가 있고 그 트랜잭션에 있는 페이로드, 뭐 여러 가지 내용들, 어떻게 실행할 건지, 뭐 시간, 그리고 유저의 시그니처들이 있어서 피어들한테 뿌려줍니다. 피어들한테 뿌려줘요. 이 endorsing peer라는 거는 내가 허락을 해줄 수 있는 피어가 돼요. 피어들한테 뿌려주고 그 피어들한테서 오케이인지 아닌지 받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simulate execute transaction, sign transaction endorsed라고 써있죠. 그래서 오케이인지 받게 되고 3개 중에 뭐 2개 이상이 오케이다.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이걸 모아서 오더러한테 보내줍니다. 3번. 오더링 서비스는 이제 오더러들이 모여있는 걸 말해요. 오더러는 요거를 보고 이제 자기가 만들 블락에다가 거래를 짝짝짝짝짝짝짝 모아가지고 다시 피어들한테 뿌려주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커미팅 피어, 뭐 인도싱 피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뭐 요거는 이제 그 허락을 해줄 수 있는 피어랑 뭐 이게 안 해줄 수 있는 피어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크게 이제 여기서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게 이제 패브릭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성공이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이거로 인해서 파생하는 이제 리드셀 라이셀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